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덥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외출할 때 가벼운 외투 하나 꼭 챙기고 나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건강관리만으로는 부족하죠. 보험관리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보험이 원체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정보도 넘쳐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입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궁의 장석현입니다. 아마 지금도 누군가는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서는 이 우리나라 보험 중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암에 걸렸을 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의 특징은 만기가 됐을 때 만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순수 보장형으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100세가 되는 시점이 되면 만기 환급금이 없거나 거의 적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비 자금 마련 혹은 목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 운용 실적에 연동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 받게 되는 환급금이 내가 냈던 원금보다 많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안에서 암 진단 암에 대한 보장도 받고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도 받고 이런 형태의 상품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저축성 상품은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예요.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후 자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보장성 보험을 저축 형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종신보험이나 간병보험, 치매보험 등이 있는데 이런 상품들, 그런 보장성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아니라 내가 일정 시점에 돼서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 원금 이상으로 해지한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보장성 보험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런 상품들을 그냥 내가 보장받는 게 아니라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보장도 받고 일정 시점에서 해지해서 뭐 해지한금률도 원금 이상으로 나오면 보장도 받고 한금률도 좋고, 이런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교묘한 함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목돈 마련 목적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료인데요. 보험료는 뭐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혹은 개개인이 갖고 계신 질병에 따라서 혹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보험료를 설정하실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것이냐 아니면 비갱신 보험을 가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위험률이 변동되거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갱신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장을 받는 시간,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선택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 보험에 비해 비싸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만 납입을 하면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보험료를 내는 20년 동안에는 내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것 자체 또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을 선택하느냐 비갱신형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보장성 보험 가입하실 때는 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이 기초에 해당하는 게 비갱신형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갱신형 보험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놓으신 후에 갱신형 보험으로 내가 가장 위험한 구간 있죠. 이제 자녀들이 한창 크고 대학 들어갈 나이 혹은 결혼할 나이,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질병에 좀 취약해지는 나이, 그럴 때 집중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고르는 상품들이 갱신형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갱신형 보험을 기초로 다져놓고 그다음에 갱신형 보험을 추가하는 구조로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만들어 가셔야지, 갱신형 보험을 기초로 놓고 그다음에 또 갱신형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이런 형태로 보험을 유지하시다가는 나중에 연세가 좀 많이 드시면 보험료가 부담돼서 보험을 다 해지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보험 가입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내 보험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생각하실 때는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 어떤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지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좋은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중간에 납입 여력이 안 돼서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면 무조건 가입자분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는 내 소득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내고 2년 내고 3년 내고 이렇게 짧게 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보장 범위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보험회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했을 때 암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우리가 구매를 했다라고 치면
어떤 회사는 자궁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방암이 빠져 있고 어떤 회사는 전립선암이 빠져 있고 이런 암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암보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 상품이 어떤 보장까지 해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대장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이거는 대장 전막내암이라서 우리가 판매했던 구매했던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매월 내지만 나중에 정말로 내가 질병이나 사고가 닥쳤을 때 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보장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돼 있는지 이거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보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보험 약관 보면서 이 상품은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지 저 상품은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살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이런 상품들은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라도 꼭 할 수 있게끔 머리에 꼭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알려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특히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직업, 그리고 과거 병력, 그리고 운전 여부를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이라는 별도의 질문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안 쓰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6달 전에 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하나 절제를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고지를 안 하게 됐을 때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을 간지 안 간지 잘 모르니까 이 보험을 승인을 해주거든요. 승인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분이 대장암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를 나와서 이분이 기존 병력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는데 보험 가입 6개월 전에 이분이 대장용종을 제거를 하셨네요. 이 대장용종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한 가입자분의 실책입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우리가 보험료 내는데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보장받아야 되는 이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릴 의무 사항은 숨김없이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살면서 보통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어떤 걸로 치료를 했는지 이런 거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열람해서라도 정확하게 알릴 의무를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알릴 의무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찰 및 검사가 있었는지를 먼저 하나 체크를 하고요. 여기는 3개월 이내에 병원 갔다 그러면 거의 모두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 소견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유방에 석회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석회가 지금은 치료할 정도는 아닌데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속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추가 검사나 재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치료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유발인자들이 들어있고 이걸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 1년 안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 혹은 5년 동안 30일 이상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질병으로 7일 이상 치료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11대 주요 질환이 있었는지도 물어봅니다.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해서 총 11개의 주요 질환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알릴 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살펴서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야 나중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도 보장받는데 무리 없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요거는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병이 하나씩 없는 분이 없어요.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만성질환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거든요. 대부분 대표적으로 325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유병자 보험은 알릴 의무가 조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을 하셔야 된다거나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이력이 있거나 혹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아니라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주요 질환들이 있었는지만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보다는 훨씬 간소화되어 있는 형태의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하기 수월한 보험.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 325가 아니라 335, 345, 355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만큼 유병력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만 바뀝니다. 다 355는 똑같은데 중간 글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325는 2년, 335는 3년, 345는 5년 이내 입원 수술, 355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5년 이내 입원 수술까지 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해서 질병 한 우리가 갖고 있는 300종 가까이 되는 질병들은 예외 상황 예외로 놓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병력자 간편보험을 이용하시되 여기에 해당하는 알릴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보험계약 작성할 때 알릴 의무 사항들이 그 청약 사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놓치고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보험 가입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보험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알릴사항, 보험 가입할 때 내 병력, 과거 병력들을 정확하게 알려두는 거. 그 다음에 보장 범위를 살펴보시면 보험 가입하실 때 아마 실수 없이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보험을 한 번 가입하게 되면 되게 10년에서 20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데 친구가 좋다고 해서 혹은 지인이 부탁한다고 그렇게 섣불리 가입을 하는 건 저희가 경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 세세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장성재 전문가님 그리고 구중한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빈틈없는 보험 전략입니다. 하나, 둘 가입하기 시작한 보험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을 점검하고 또 과연 빈틈없는 전략을 잘 짰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심 같아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도 준비한 내 보험이 빈틈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빈틈이 정말 작았으면 좋겠거든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화재보험, 건강보험, 간병인보험, 연금, 어린이보험 등등 정말 많은 보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보험도 좋은 것 같고 저 보험도 좋은 것 같아서 하나씩 가입하다 보면 좋은 보험이긴 좋은 보험인데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시고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십 가지 보험 중 나에게 맞게 빈틈없이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내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사실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올해 45세 여자 회사원분이셨습니다. 미혼이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결혼 계획은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이 보험 하나씩 가입해달라고 해서 좋은 보험이다,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해서 저축 목적으로도 종신보험도 가입했고 보장성 보험도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지인들 부탁이라고 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지는 않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보험들이 잘 가입을 한 건지 궁금하신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건강보험은 꼭 필요하니까 가입을 하셨고 저축으로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에는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력으로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셨습니다. 이 고객분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A생명보험사에서 종신건강보험 가입하셨고요.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반 사망 진단비 3천만 원, 암 진단비 600만 원, 상해 질병 수술비 10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실손 의료비로 구성을 해놓으셨습니다. 납입 보험료로는 12만 3,50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15년 납 종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 종신보험의 암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실손 의료비를 구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 미혼이라고 하셨고 결혼 계획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일반 보험금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 목적은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을 경우 아닌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가입을 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결혼 계획이 없다라는 건 자녀 계획도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놓고 봤을 때 이분께는 맞지 않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보험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시면 안 되고 또 가입하시고 병원 다녀오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환 실손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단독으로 요즘 실손으로 바꾸셔서 보험료를 내리는 걸 추천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비손해보험사에서 암보험 가입하셨습니다.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암수술 300만 원이었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수술비까지 잘 가입하셨고요. 20년 나 100세까지 잘 구성을 해놓으셨고 가입 금액, 보험료까지 모두 잘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입하신 보험 살펴보게 되면 C손해보험사에서 간편보험 준비하셨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암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2천만 원 준비하셨고요. 질병, 상해 수술비 20만 원, 100만 원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까지 준비하셨고요. 납입 보험료로는 11만 3,20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정을 해 놓으셨고요. 세 번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셔서 간편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혈압약 복용 중이지만 암은 혈압약 복용 중이라고 고지를 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보험에 암진단비가 있어서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2대 진단비를 살펴보면 보장 범위가 좁은 뇌졸중 진단비와 진단비로만 구성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대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 놓으셔야겠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는 받을 수 없고 질병 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에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혈관 질환의 100% 보장을 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없기 때문에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는 빼고 이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로 다시 재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D생명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셨고요. 일방사망보험금 5천만 원, 그리고 납입보험료로는 15만 8천 원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종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만 구성을 하셨는데요. 아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주변 지인 설계사 분들께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많이 판매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주의점 몇 개 말씀드리면은 저축보험은 먼저 꼭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저축의 목적도 같이 두고 가입하실 때는 납입 기간을 짧게 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20년 납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보통 종신보험은 완납을 한 뒤 해지 환급률이 100%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1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입하시고 20년 뒤 원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는 보험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는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입 기간을 길게 두는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이 아닌 순수 사망보험금의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길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가입하신 보험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계시고 혈압이 아닌 다른 질병을 가지고 계셨다면 시청자님한테 맞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청자님 상황이랑은 목적에 많이 벗어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미혼이시고 앞으로도 결혼 계획이 없는데도 다소 안 맞는 보험들도 눈에 띄고요. 또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내용이 협소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먼저 A생명보험사에서 전환실손 도와드렸고요. 상해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통원 의료비 20만 원으로 해서 월납보험료 17,600원, 5년 납 1년 갱신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4세대 실손으로 구성을 해드리면서 보험료를 많이 내려드렸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은 2세대 실손으로 4세대 실손보다는 좀 더 많은 보장이 있지만 1세대, 2세대 실손 같은 경우 보험 갱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빼고는 병원을 크게 다니시는 일이 없다고 하셔서 보장보다는 보험료를 절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드렸고요. 두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비손해보험사에서 암보험,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 납입보험료는 7만 100원, 20년 납 100세 만기. 이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잘 가입하셨던 보험이기 때문에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세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C손해보험사에서 간편보험 준비해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된다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질병상해 수술비 30만 원, 100만 원, 엔대 수술비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납입보험료로는 12만 3,500원,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뇌졸중으로 보장 범위가 좁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또 재수술을 받게 된다면은 계속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리면서 뇌와 심장의 보장을 튼튼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진단비는 기존에 5천만 원 잘 가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간편보험의 암진단비는 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90세 만기로 구성을 해놓으셨는데 100세까지 구성을 해드리면서 이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보험으로 빈틈없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요. D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 준비해드렸고요.
일반 사망보험금 2천만 원 준비해드렸습니다. 납입보험료로는 20만 원 준비해드렸고 5년 납 종신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종신보험을 설계해드렸는데요. 5년 납으로 가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은 완납했을 때 해지환급률이 100%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100%가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하실 때는 꼼꼼하게 알아보셔야겠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완납을 하게 된다면은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 후에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금리로 해지환급률이 해가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축 목적도 가지고 있는 상품이며 나중에 시청자님께서 완납 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해지하셔서 목돈으로 찾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들 전부 다 비교를 해드리면요. 리모델링 전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암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암 진단비 6,600만 원 가입을 하셨었고요.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동일하게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뇌 쪽 살펴보게 되면요. 기존에는 보장 범위가 좁은 뇌졸중으로만 2천만 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1천만 원도 같이 구성을 해드렸고요. 심장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에 그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2천만 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매회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천만 원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수술비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의 질병 수술비, 엔대 수술비는 20만 원, 3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보다 좀 더 높게 30만 원,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는 똑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신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순수 종신 사망보험금 목적에 맞게끔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저축 기능도 있고 종신 기능도 있는 상품으로 바꿔드렸고요. 보험료로는 46만 4,800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41만 1,200원으로 보험료까지 절감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종신보다는 보장과 저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줄었으나 시청자님께 맞는 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보장성 보험 역시 보장 범위, 보장 기간까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드리면서 보험료까지 절감해드리면서 시청자님께 맞는 보험으로 리모델링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결책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에서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보험 종류는 엄청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지금 내 상황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편보험을 가입하셔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교통법이 바뀌면서 운전자 특약도 바뀌었는데 예전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이처럼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잘 모르실 때는 믿을 만한 설계사와 상담 후 자기에게 맞는 보험을 꼭 가입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당장에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에 특별히 불만이 없다라고 해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고 또 앞으로 필요한 보장들을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비갱신 같은 갱신보험입니다. 갱신과 비갱신, 장단점이 원체 뚜렷해서 자신에게 맞는 보장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처음 가입을 할 때는 되도록 비갱신을 선택해야지만 보험료 갱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비갱신인 듯 비갱신 아닌 듯 비갱신 같은 갱신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기는 힘들어도 함정도 많아 보이는데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갱신이면 갱신이고 비갱신이면 비갱신이지. 이 비갱신 같은 갱신보험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보험은 사실 보험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특약들로 구성된 보험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보험의 이제 구성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험을 만들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만기냐, 뭐 세만기냐,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여쭤보는 게 갱신 특약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시청자님들은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 그거 몇 년 지나고 나면 보험료가 좀 오르는 것들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갱신 특약에 대해서는 50% 정도만 알고 계신 거예요. 갱신 특약은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오를 수 있는 특약도 있고 오르지 않는 특약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갱신 특약은 사실 평생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갱신 특약이 어떤 함정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세분화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50%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네요. 이 평생 납입이라는 함정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시청자님이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20대 초반에 이제 첫 사회생활을 하셨을 때 나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보험을 하나 제대로 가입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당시에 큰 돈을 들여서 이제 보험을 하나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몇 년 동안 잘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지인분이 아는 분을 통해서 내 보험이 어떻는지 한번 점검을 맡겨 보셨는데 그때 이제 여기 시청자님 보험은 다 갱신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평생 납입해야 되고 보험료도 많이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12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을 때 보험료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라는 거를 믿고 계시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증권상에 이제 3년 갱신 특약이라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이고 또 이제 적립보험료라는 단어도 눈에 띄이고 해서 문의를 남겨주셨던 사연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짚어주시죠. 지금 A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종합보험이죠. 그러니까 종합보험이라고 한다면 뭐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뭐 수술비, 입원일당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저희가 종합보험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2011년도 2월 달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1년이 지나신 거죠. 그래서 주요 보장 내용은 이제 납입 기간은 20년 납 100세 만기예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도 앞으로 8년만 더 내면 보험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시작이 됩니다. 자, 보험은 기본 계약이 있고 선택 특약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20년 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계약만 20년 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상해 사망 6천만 원, 질병상해 고도 후유장애 1억 이게 지금 기본 계약인데 이것만 20년 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특약으로 가입한 질병사망 2천만 원, 암진단금 3천, 고해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입원일당 같은 것들은 전부 다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변동되는 3년 갱신형 특약으로 선택특약들을 다 가입을 해놓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본 계약은 앞으로 8년만 더 내면 돼요. 8년만 더 내면 내는 건 다시 짚어드리면 일반상해 사망 6천, 질병상해 고도 후유장애 1억만 8년만 더 내면 완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선택특약은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면서 실제 납입을 100세까지 이분이 40세니까 앞으로 60년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갱신특약은 오른다 안 오른다의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르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60년을 앞으로 더 내야지만 이 보험이 끝이 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거기에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보험은 지금 15만 원을 납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립보험료가 지금 87,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보험료라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의 보험료가 아니라 내가 이 보험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명의 저축 같은 개념의 보험료를 더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 100세 만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의 만기는 실제 100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립보험료는 실제 100세에
만기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적립보험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적립보험료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11년 동안 보험료가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갱신이 되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을 때 갱신이 되셔서 보험료는 인상이 됐지만 그 인상된 보험료를 이 적립보험료가 다 대체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았지만 적립보험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적립보험료는 넣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셨고 또 갱신 특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지인분의 소개로 알게 되신 설계사분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험은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정말로 보장 범위가 넓고 정말로 좋은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더 문제예요. 갱신 특약은. 왜냐하면 좋은 특약이라는 거는 실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특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는 나이대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특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전체적으로 그냥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네, 이미 11년을 납부했다면 30살부터 낸 건데 8년이 아니라 거진 70년이 남아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리고요. 또 적립보험료가 굉장히 눈속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엔 해결책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분은 실손의료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실손의료비랑 종합보험이랑 같이 가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의료비만큼은 살려야 됐기 때문에 이 A손해보험의 전환실손의료비 제도라는 걸 통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실비만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4세대 실비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 그러니까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3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납입했던 것들은 다 포기를 하고 새로운 보험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납에 100세 만기 전부 비갱신형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담보 내용은 이제 일반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을 보상해주는 유사암도 3천만 원, 그리고 기존에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그러니까 혈관 질환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좁게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 변경할 때는 뇌혈관, 그러니까 뇌에 있는 혈관을 100% 보상을 해주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 그래서 심장혈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100% 보상해줄 수 있는 진단금으로 2천만 원씩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관련된 뇌와 심장에 관련된 수술비 특약도 따로 또 2천만 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종수술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됐던 것들이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종수술이라 그래서 원래 기존의 손해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던 엔대 수술비보다 보장 범위나 내용이 더 넓은 종수술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보상되는 특약들 위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6만 752원으로 실제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보다는 한 15,000원 정도가 더 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총 납입되는 보험료는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보험료가 줄었다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년 동안 납부했던 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알찬 리모델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는 주의사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이제 자기 보험을 확인하는 어플이라든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이 시청자분처럼 기본 계약은 20년 납으로 되어 있고 선택 특약은 3년 갱신형으로 세팅되어 있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본 계약인 20년 납만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 어플에는 20년 납, 보장기간은 100세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보험이 사실 비갱신형 보험은 아닌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그런 어플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건 간단하게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내 증권을 한번 꺼내서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적립보험료라는 함정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궁금증 첫 번째는요. 보험을 준비할 때 실손, 건강, 종신보험만 준비를 했다면 다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보험은 여러 가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노화로 인해 병원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겠고요. 또 상해병력이 있어서 종합보험에 상해보험을 빼고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전자 보험에 상해보험을 넣어서 운전자와 상해보험을 같이 준비도 할 수 있고요. 또 치아가 손상되어 치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치아보험도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또 가게를 운영 중이신 사업자분들께서는 혹시 모를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보험도 꼭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보험에는 수십 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꼭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본인의 건강, 직업, 재정 상태에 따라서 보다 초점을 두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임신 13주 차라 태아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기를 20, 30세 만기로 해야 할지 아니면 100세로 하는 게 좋을지 정말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정답이 있다고 얘기 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건 사실 100세 만기로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이유는 30세 이전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중한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30세 이후에 보험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웬만하시면 100세 만기인 상품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면 일찍이 가입해서 오래오래 간직해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CI 종신보험은 사망도 보장이 되고 건강보험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CI 종신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 시청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은 사망보험과 또 아플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동시에 잘 가입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연금 기능까지 갖고 있는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면 대부분 CI 보험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CI 보험은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사망했을 때 보험료가 큰 질병에 걸렸고 사망했을 때 보험료가 지급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입해 놓은 사망보험금에서 내가 아플 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이 보험료가 지급됐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걸리게 된다면은 지급할 보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CI 특약이 없어지게 된다는 큰 함정도 갖고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CI 보험이면 과연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 잘 생각해보고 상담을 받아보셔야겠고요. 만약에 가입한 지 오래된 CI 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이라든지 대체 납입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시청자분들께 맞게 바꿔야 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빈틈없는 보장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보험들을 비교하고 또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게 또 설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증은요. 아이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물건을 던져서 TV가 고장을 났는데 혹시 보험에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남에게 피해를 줬었을 때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내 보험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기부담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서 자기부담 금액까지도 확인을 해보신다면 보상 혜택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